엔비디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셔서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개떡상을 너무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지금 우리가 요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500불이었어요. 올해 시작할 때 2024년 들어올 때 요때 500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입시다. 자, 목표 주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이거예요. EPS 곱하기 PER 하시면은 이러면은 이걸로 무엇이 나와요? 이걸로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프라이스가 나와요. 이게 가장 쉬운 주식시장의 셈법입니다. 이게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로.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EPS와 PER의 프라이스를 만드는 이 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엔비디아 EPS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EPS가 얼마나 나오느냐, EPS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17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PE가 얼마? PE가 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두 개를 곱해보시면은, 여기 따단 곱해보시면은 17.1 곱하기 64.14 이래 보시면은 1096 나오죠. 요렇게 나와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도대체 이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거고, 엔비디아를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뒤에 실적 전망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보고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IR 할 때 대표들도 나와가지고,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지금 다음 분기 성장을 한다, 요래서 우리 얼마 벌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좀 더 자신감이 있으면은 다음 분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얘들은 보통 목표는 매출을 목표로 잡아요. 총 세일즈 우리 얼마 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투자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계산을 추가해가지고 매출 가이던스를 주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아, 얘들이 그러면은 이익률이 얼마가 나올 테니 그러면 이걸로 통해가지고 EPS가 얼마나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년까지도 이익률이 얼마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들이 EPS 전망치가 얼마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포워드 EPS가 나오고요. 요걸로 계산을 하는 게 포워드 PER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단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딱 설정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가 얼마나 벌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다음 분기 성장 목표, 이거를 제시를 잘 안 해주고요. 최근에는 좀 해주긴 하는데,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익률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그냥 디램만 놓고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어려운 이유지. K 주식은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전망치가 없다라는 게, 전망치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이 예측치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반도체 바닥 찍었다, 다음 분기는 흑자전환 할걸요 하다가 1년 만에 흑자전환 했어. 걸려 하다가 1년 만에 흑자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흑자전환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배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쳐 물린 거야. 결국 우리나라는 이게 적응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쵸?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쉬워요. 한국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경기를 봐야 돼. 글로벌 경기. 경기 선행지수 봐야지. 그리고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돼가지고 이거 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은 봐야 되지. 그리고 또 뭐 봐야 돼? 경기 관련돼가지고 재고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넥스트 레벨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기술 수준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이다 보니까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얘들은 증설 얘기 나오면 빠지지. 증설 현황도 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뭐 수주 잔고도 봐야 되고 볼 게 정말 많아요. 재고도 봐야 되고 가동률도 봐야 되고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쉬운 게,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주로 설계를 하고 컨셉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인,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EPS 실적 성장률을 나옵니다. 실적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특허 기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특히 대형주들은 이게 많아. 그러니까 미국에 제조업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대형주들이 특히 쟤네들이 잘 벌고 잘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코카콜라도 제조업 아닙니다. 코카콜라도 걔네들이 특허를 팔고,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제조하잖아요. 코카콜라도 본인들이 공장을 돌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관계사한테 팔고 난 뒤에 영업이익률 30% 맞춰가지고, 코카콜라는 특허권으로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특허권이라기보다는 기술로 장사하는 애들이지. 제조업 라인 깔아주고 브랜드 깔아주고 그 브랜드 사용권을 판매하는데 브랜드 로열티를 받잖아. 그래서 이런 거로 놓고 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 혹은 그 미국 자체의 이런 사업이 되게 독특한 모델이에요.
미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만 보면 돼요. 얘들이 얼마나 새로운 산업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점유하느냐. 혁신 속도를 보시고. 그러고는 뭐예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만 보면 땡이야, 얘들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애플도 성장주고 구글도 성장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주라 그러잖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분기 대비 클라우드 성장이 25%를 찍었습니다. 와, 박수.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그런 이 부분에서 미국 애들은 결국 그래서 미국 주식들,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 보고 뭐라 그래요? 올해 영업이익 뭐 20조 나올 것 같다, 25조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내년도 영업이익이 뭐 25조, 30조가 나올 것 같다. 그럼 목표 주가 얼마를 설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얼마? 2024년도 영업이익이 몇 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표 주가 얼마를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제시했던 숫자가 잘 안 맞는 게 문제고, 미국은 제시한 이 매출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이익률이라고는 이 부분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엔비디아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왜 날라가요? 엔비디아만 롱이에요. 네, 엔비디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롱입니다. 분할한다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분할하면 날아간다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날아가냐, 엔비디아랑 같이 다 날아가냐를 지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목금 그때 다음 주에 비중을 좀 더 줄이겠다라고 이제 보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 애들은 이익률이 계산하기가 너무 편해요. 말했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의 가격 등락도 봐야 되고, 재고에다가 그 우리 수요 공급 봐야 되고, 그러더니 시장 점유율 올라가냐 떨어지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인 거야. 이익률에 대한 추정치가 자꾸 틀려요. 경기 좀 꺾이면 틀리고, 그 다음에는 뭐 시장 점유율 꺾이면 틀리고, 재고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재고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지. 그냥 뭡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냈는데 그 계속 잘 팔리는데 이익률이 지금 70% 나오는데 미친 거지. 영업이익률 69% 나왔어요. 지난분기 68%. 근데 이게 내년도에도 좀 꺾인다고 해도 한 65% 나올 것 같아. 별로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기준, 하이닉스 기준, 디램 50% 영업이익 찍었는데 다음 1년 뒤 보면은 1년 뒤에 영업이익이 15%를 떨어져 있어. 개박살이거든. 요게 그러니까 USA랑 코리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재고가 쌓이면은 이 적자로 빠지잖아. 실제로 하이닉스 보시면은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50% 벌던 애들이 100만원 팔면 50만원 남기던 애들이 100만원씩 팔았는데 12만원 손해를 봐버려. 야.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꺾여도 엔비디아 스플릿 며칠 전에 반도체 다 정리하고 삼전 좀 남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국장 기준 삼전, 한일, 한미 등 모든 반도체주 롱 포지션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왜냐면 엔비디아가 꺾인다라고 보면은 다 꺾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엔비디아 관련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분기에도 사람들이 뭘 봤냐 그러면은 이익률만 봤어요. 이번 분기에도. 무엇? 지난 분기, 이게 우리가 23년도 4분기, 그쵸, 23년도 4분기 기준, 요때 영업이익률이 얼마? 68%가 나왔다. 그런데 24년도 1분기를 봤더니 얼마? 이게 69%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꺾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68%에서 69%죠. 안 꺾이고 그 정도로 유지만 해도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좋게 봤을 텐데 지금 엔비디아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안 꺾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뭘 보게 돼요? 영업이익률을 본다. 제가 항상 그 강의에서도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률을 보셔라. 영업이익률이 기술 수준의 척도다. 경쟁자가 없으면 영업이익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67% 나왔다고 칩시다. 이러면은 매도 안 터져요. 이러면 더 가자가 나와. 그러니까 2분기 때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60%가 나와. 이러면은 매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다음 분기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분기에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이렇게 나와 영업이익률이. 그러면은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계속 밀어 올리는 거야. 계속. 무엇을 보고? 얘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나왔는데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년 뒤까지 확장해서 보는 거지. 지금 뭐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의 앞으로 투자 계획, 마소의 앞으로 투자 계획,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새로 낼 건지, TSMC의 증설 계획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얘네들이 1년 뒤에 실적까지도 영업이익률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걸로 뭘 환산하는 겁니까?
이걸로 환산해내는 게 결국 요거를 환산해내는 거거든요. 1년 뒤에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가 여전히 한 6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유지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매출도 늘어날 거 아니야.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러면서 내년까지의 지금 영업이익률 63%로 잡으면은 EPS가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 숫자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숫자가 35. 내년도 예상하는 EPS 앞으로 4분기 동안 예상하는 EPS가 얼마? 35까지 올라갈 거다. 그럼 포워드 EPS를 지금 35로 계산을 때려놓고 그리고는 지금 포워드 PR 1년 뒤에 여전히 얘는 비싸게 거래할 수 있어. 30배 30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현재 내년도 기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 내년도 EPS가 35달러 정도 나올 것 같아. EPS 곱하기 PER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EPS가 35달러가 나올 것 같아. 포워드 PR 얼마 잡을 거예요? 지금 비싸다는 건 이것 때문이야. 왜? 1년 뒤에도 PR이 30배라. 1년 뒤에도. 그래서 지금 주가를 계산 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35 곱하기 30 하면은 1050이야. 그러니까 지금 1년 뒤에 PER을 30배로 잡았을 때 엔비디아의 적정가가 1050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1년 뒤에 1050달러가 적정가라고. 물론 그러고 난 뒤에 2025년도 하반기 놓고 봤을 때는 EPS가 더 늘어나겠지. 2025년도 하반기를 놓고 보면. 그럼 이 EPS가 만약 50불까지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30배를 놓고 보면은 이러면은 내년 연말에는 얼마? 500불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년에 어찌 보면 이게 150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이런 걸로 목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우리가 주도주가 되어 있는 기업은 이게 우리가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수출 늘어난다는 애들 뭐 실리콘투 이런 애들 전부 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에. 여기에 우리가 계산기에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는 변수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 속도가 얼마나 되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이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얼마나 남겨 먹냐라고 하는 이 이익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 거냐라고 하는 그 PER이라고 하는 이 배수 요거를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잡아내는 거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다음 분기에서도 결국 요 숫자만 보시면 돼. 요 숫자 영업이익률 요 숫자만 보시면 돼. 요 숫자를 보시면서 매출이랑 EPS는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뭐 제시한 그 숫자를 맞춰나가면은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꺾이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덜 꺾이냐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오냐 시장 예상보다 많이 꺾이냐 그게 주가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오냐 계속 홀드하냐 쏘냐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사도 똑같잖아요. 내가 편의점 차렸고 내가 고깃집 차렸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팔았어 매출 얼마 찍었어 매출 1억 찍었어 남는 돈 2천만 원이야. 이익률 20%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성장률, 이익률, 그 다음에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PER.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성장률이 점점 꺾여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나중에 뭐 이게 많이 꺾여봤자 50%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50% 이상은 남길 겁니다. 50%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남긴다. 사기예요. 이거 사기라고 사기. 맞잖아. 50% 남기는 애들이 뭐 얼마나 되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50% 이게 소위 말하는 판매한 거에 50%를 영업이익으로 남겨 먹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전히 PER을 높게 쳐줄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제가 이거는 저만의 계산법이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 비싸냐 그러면 엄청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국장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국장에서 PER은 영익률이랑 같이 보시면은 되게 편하다. 물론 다른 게 발목 잡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는 자회사 보시고 대주주 보시고 주주하는 보시고 뭐 승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사이클 보시고 뭐 거래처 보시고 볼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진짜 정말 한 3초 만에 모르던 주식 딱 열어놓고 3초 만에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 판단하라 그러면 저는 이것만 딱 봐요. 영업이익률 지난 3년 평균 영업이익률 5년 평균 영업이익률 딱 때리고 그리고는 지난 3년 평균 5년 평균 PER 딱 때려가지고 싸냐 비싸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PER보다 높으면은 싸다. 영업이익률보다 PER이 높으면 비싸다. 저는 가장 빠르게 주가를 판단할 때는 요거를 제일 먼저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보자. 지금 엔비디아 PER 얼마? 70배 나와요. 지금 엔비디아 PER 64배 나오지. 근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얼마예요? 70배 나오지. 비싸? 적정가예요.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지금 현재 주가 딱 놓고 보면은 얘들 PER 봐봐. PER 65배인데 영업이익률 봐봐. 대충 지금 얘 한 69%라고 하면은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나중에 더 이걸 시간을 길게 끌고 가셔서 보셔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점점 꺾일 겁니다. 뭐 다른 애들이 또 경쟁 AI 반도체도 낼 거고 AI 반도체 투자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5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 PER 50배 준다 그러면은 뭐 2년 뒤 3년 뒤 얘기가 되더라도 PER 50배 준다 그러면은 여전히 얘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 발표 있고 뭐 있고 이러면은 잠깐 뭐 이렇게 뭐 분할 매도하고 실적 확인하고 괜찮네 그러면은 계속 가는 거야. 그 엔비디아가 여기서 $1000 밑으로는 깨지기 힘들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비싼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면 비싼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마시라. 다만 수급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실적 발표 직전, 스플릿 발표 직전 요럴 때는 들고 있다가 비중 조금 줄이지. 그것도 더 사고. 지금 엔비디아를 사요 팔아라 그러면은 매수와 매도 둘 중 하나만 결정하라 그러면 저는 매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선 적정가입니다. 엔비디아. 제 기준에선. 저는 혹시나 이 이익률이 성장률이 꺾이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면서 그러면은 매도가 터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63% 나왔다. 그럼 매도 터졌을 거야 이번에. 근데 아니잖아.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왔어. 그거예요. 스플릿하고 난 데는 보통 수급이 좀 빠집니다. 스플릿하고 난. 왜냐면은 그게 매수냐 매도냐의 힘이기 때문에 스플릿 직전까지 안 팔아다가 스플릿 때 매도를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앞으로 실적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요 이익률의 추이만 보시라. 이익률의 추이를 보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럼 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엔비디아 vs AMD잖아. 근데 시장 점유율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92%에서 95% 얘기 나와요. AMD 5%잖아.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될 거라며. AMD 추가되고 인텔도 이제는 좀 더 뭐 생산을 많이 할 거다. 그 다음에는 구글도 자체 칩한다. 오픈 AI도 뭐 자체 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람, 경고가 뜬다라고 하면은 그 경고는 이 플러스 알파의 많은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얘네들의 점유율이 올라오면은 그때 요네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무너질 겁니다. 인텔이 무너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텔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었습니다. 프리미엄 CPU 시장 점유율은 AMD가 계속 뭐 물건을 팔았다고 하지만서도 프리미엄 CPU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60% 70%였고요. 그리고는 서버용 CPU는 99%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난 5년 6년 만에 서버용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 인텔은 99%에서 지금 이게 엔비디아까지 합치면은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AMD가 제로에서 2021년 기준 16%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와가지고 AMD도 점유율이 지금 3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AI 서버까지 합치시면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무슨 소리입니까? 엔비디아도 AI 관련된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그때가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발견이 안 되니까 여전히 계속 가는 거야. 여전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죠?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비싼 건 사실이잖아. 근데 여기서 개박살이 날 거냐? 엔비디아 개박살 안 나요. 엔비디아 개박살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엔비디아의 앞으로 목표 주가 혹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보실 때는 무엇? 성장률, 영업이익률,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들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시장 점유율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건가, 그 관점에서 기업 분석하시면은 되게 쉬워요 이거.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든 간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려면 이제 경쟁 기업도 같이 분석을 해야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는데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게 대부분의 그 산업 레포트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체크를 하시려면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체크하시려면은 TSMC의 공장 가동, TSMC의 생산 이런 것도 역으로 추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유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과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아서 유로 레포트를 발간하는 그 S머시기 그 사이트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매주 보고서를 유료로 발간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정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결제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증권사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결제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인용해서 SNE 리서치, 맞다, SNE 리서치. 작년에 그 SNE 리서치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여기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모든 2차전지 관련된 그 생산, 뭐 정보 아니면 뭐 통계 이런 거는 다 SNE 리서치 거를 인용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인용해서 얘기하는 저런 그 부분들을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사와서 돈을 쓰고 저작권을 사와서 그걸로 보고서 쓰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요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별로 안 어렵죠? 어려우면 좀 경험치를 쌓으시면 돼요. 물고기 달라고 했더니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바영 물결표 오늘도 참 좋은 강의였습니다. 태맨. 근데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뭐 제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몰라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기억하기 싫어서 그런가 다들 모르시긴 하는데 저는 맨날 말씀드린 이유가 나는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셔가지고 투자하셔라. 그겁니다. 나는 낚시는 모르겠고 고기는 알아 입어 형. 적정 주가 계산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